오늘 할 거는 이제 직사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함수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직선 한 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랑 점 하나가 필요해요. 한 점. 만약에 기울기만 줬다면 기울기가 같지만 여러 개의 무수히 많은 직선에서 나올 거고 한 점만 주어져도 얘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딱 하나의 직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한테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얘예요. 이제 얘를 숨겨놓거든요. 첫 번째, 기울기 한 점 주는 게 아니고 두 점의 좌표를 줘요. 즉 기울기를 직접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x의 증가량 또는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얘를 나중에 미적분으로 가면 델타 x의 델타 y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한테 좌표를 a, b라는 점과 c, d라는 점을 줬으면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을 해서 기울기를 구하시고 그리고 한 점을 지나는 직사방식을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 할 때 조심하게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b 빼기 a냐 a 빼기 b냐 요거는 순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순서 헷갈리시면 잘못 구해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기울기를 찾았어. 그리고 0, a, b를 지나는 그럼 우리는 직선을 y는 m에 x-a 플러스 b 이렇게 직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찾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x축과 이루는 각입니다. 자, 직선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이때 직선과의 교점의 오른쪽 부분 얘를 x축의 양의 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각도가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어느 점이 있어? 직선 위에 어느 점? 그럼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만큼의 변화량, 요만큼의 변화량, 요게 x의 변화량, 요게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뭐랑 같아?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 역할을 하고 요걸 대수해서 단위원 위 동경이 이루는 각에서 동경이 이루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탄젠트 값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일치가 있어요. 두 번째 평행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요. 여기서 하나 추가되죠. 네 번째 수직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하나는 L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고 직선 M은 Y는 PX 플러스 Q라고 하죠. 자, 이때 일치는 뭐예요?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아야 되지. 그 다음 평행은 기울기는 같되 Y 절편은 달라야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딴 거 필요 없고 기울기만 달랐으면 됐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 한 점을 교점이라고 불렀죠. 이 교점은 어떻게 찾았어? 연립방정식을 해야지. 자, 수직 추가된 거죠. 기울기의 곱이 즉 a 곱하기 p가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관계 요게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 시험지로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를 그대로 따오시되 y절편은 겹치지 않으셔야 되고 한 점에서 봤는데 그 기울기가 쟤랑 다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고 수직관계는 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해서 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세 개로 누구를 숨긴다? 얘를 숨겨요. 기울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울기를 찾으셔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되는데 조금 특이한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x축평에 일반적으로 y는 상수꼴이죠. 얘로기는 상수함수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y축평행이에요.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가 0인 상태고요. 이때는 기울기가 무한대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직선도 두 가지 정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관계랑 기울기를 숨겨놓는 거 방법 요거 두 개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하라는 과목에 가서 공간 도형을 하면 꼬인 위치 요거 하나만 추가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직선의 두 위치 관계는 이렇게 5개예요. 근데 얘는 알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언제 기하하실 때만 잠깐 하시면 돼요. 지금 무시하시고 이 정도 내용이 있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추론을 해보시면 되시겠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게 있었죠. 아마 많이 증명들을 해보셨을 텐데 점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점 x1이라고 하자. 요 둘 사이의 최단 거리예요. 최단 거리라 하면 직선이 있고 그 점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요 수선의 발, 요 선분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x1 요게 그래서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이건 외우세요. 암기입니다. 루트 x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소위 말하는 점직거거든. 근데 얘를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이차함수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거든. 그 점들 사이 거리도 무수히 많을 거야. 그 중에서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지나는 접선 중에서 얘와 평행한 접선이 있을 거예요. 그 접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얘가 최단 거리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곡선과 접하는 접선을 먼저 찾으세요. 이 접선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직선과 평행입니다. 따라서 이 이차함수랑 이 기울기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y는 mx 플러스 k라고 두시고 이항하셔서 판별식 0이 되게 하는 k값 찾으시면 접선이 나오게 돼요. 그 접선 위에 한 점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얘가 사용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최소값뿐만 아니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언제냐?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한대요. 요 사이에 P라는 점이 있대.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자, 이미 직선도 정해졌고 곡선도 정해졌어요. 얘네는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수는 누구다? 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선과, 즉 밑변이 정해진 거거든. 이 직선과 P 사이의 거리, 이게 높이가 돼요. 이 높이의 최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히많은 높이가 있을 거예요. 언제 최대냐?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지나는 점, 그 접점이 최대가 돼서 똑같이 접선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 연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잘 해두셔야 어디서 편하냐? 미적분원의 도함수의 활용 1단원의 자체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요걸 다룹니다. 그래서 이 접수에 대한 내용 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 뒤에서 하겠지만 원방에서도 나옵니다. 직선과 원 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요. 이거 원방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그러면 무수히많은 점들이 있거든? 그 얘네들 다 해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점 딱 하나 있죠. 원의 중심.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최소는 뭐겠어? 이 일직선상에 있는 점 중에 반지름의 길이를 뺀 거, 요만큼이 최소가 되겠지. 최대는 요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거, 요만큼이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 위에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누가 사용된다? 얘가 사용돼요. 그래서 제발 얘는 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A B C, 이 삼각형의 넓이, 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를 밑변으로 잡는데, AB의 길이, 우리 이제 좌표평면 배웠으니까 3, 3루트 2네요. 그 다음에 AB의 직선의 방정식. 자,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야겠죠? 3 증가하는 동안 3 증가했어요. 기울기 1이네요. 2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즉 직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C라는 점과의 거리, 높이를 구해야겠죠? 루트 2분의 절대값 1, 7 되면 1 까이고 7, 높이는 루트 2분의 7이네요. 따라서 넓이 3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7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21 해서 풀어내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미리 배우신 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신발끈 공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펴보시면 죄송해요. 40쪽입니다. 필수의 제 10번. 고개 신발끈이에요. 자, 뭐냐 신발끈이라는 놈이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이 x2, y2, C라는 점이 x3, y3이다.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분의 1의
절대값 세 점의 좌표를 세로로 나란히 나열하세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썼던 좌표를 마지막에 더 써주시고 절대값을 다 씁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더하세요. 빼기 이제는 왼쪽 아래 대각선 하신 다음에 얘를 계산해 주시면 요 넓이가 나옵니다. 해볼까요? 얘 가지고 8 빼기 5 4 14네요. 자 얼마니? 9 더하면 44 빼기 9 더하면 23 21이네요. 나오네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난 이거 하기 싫어. 너무 빡세. 그럼 얘네를 옮겨주세요. 원점으로. 옮기더라도 삼각형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넓이 안 변한다는 얘기죠. 자, 이 세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야. y2 프라임 똑같이 평이동했어요. 자, 그때 사선 정비가 나오죠. 넓이는 2분의 1에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만 써주세요. 크로스 곱해서 빼주시면 돼요. 해서 2분의 1 곱하시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볼게요. 얘 0으로 옮겼어. x 2개, y 하나 빼주면 돼. 그럼 b는 3,3, c는 마이너스 1,6이네요. 3, 6, 3 나오죠. 그래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만약에 내신에 서술형이 있으면은 그때는 쓰는 것을 피하셔야 되지만 단답 은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는 선생님들이 너네가 이거 쓰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거 써놔요. 신발끈 공식은 사용하지 말 것.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직접적이잖아. 이렇게 써놔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할 거. 그럼 이때 이거 쓰시면은 안 됩니다. 근데 단답은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문제 풀 때 꽤 유용하니까 얘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이랑 사선 정리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직사의 방식 중에 좀 특이한 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 첫 번째 가계이동 분석입니다. 우리가 가계이동 분석을 어떻게 알고 있냐? 평면좌표에서 그걸 이렇게 2등분해요. 여기가 A 대 B의 비율을 갖는다 해서 내분점으로 찾았잖아요. 근데 직선의 방식에서 가계이동 분석은 요게 아니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어요.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어.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은 이 각을 이루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직선의 의미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각을 이등분했잖아. 수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같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같지, 그래서 합동이라서 요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각을 이루는 두 직선까지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 점들 모이니까 그 자취가 뭐가 나온다? 직선이 나오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하나를 L, 이 하나를 M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점을 이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요거일 거야. 걔랑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값이 같거든요. 그래서 요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같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같습니다. 왜 두 개가 나오냐? 각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등분하는 거, 이거 이등분하는 거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징은 그 두 각 이등분선은 무조건 뭘 이룬다? 수직을 이뤄요. 이거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요 각의 이등분선 중에 특이한 놈이 있어요. 이건 책이 없습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이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대. 그러면 그 상태는 무슨 조건을 가지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각을 기울기 있잖아요. 그 합이요 0이 나옵니다. 요걸 모르면은 이 문제는 못 풉니다. 각의 이등분선이 x축 또는 y축의 평행 또는 수직이다. 그럴 땐 각을 이루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 0입니다. 왜 그러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이 얘랑 평행해요. 그러면 요 각을 이루는 요 각이라고 할까? 요 각을 이루는 요 각 동의각으로 이렇게 같겠죠. 그 다음에 요각 조각이지. 그다음 요각이랑 요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각의 크기도 같거든. 그러면 요 직선에 이루는 요각이랑 요 직선의 요각이랑 합해서 180도예요. 그래서 요각을 알파, 요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얘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 얘의 기울기는 요거거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래요. 그러면 파이를 우리가 요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 즉 이때 요 두 각의 합이 180도면 두 개 더한 값은 0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시대요. 대수를 배우신 분들이 배워보실 테니까 각변환에서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랑 같아요. 언제? 요게 파이일 때, 즉 180도일 때. 그래서 요게 성립합니다.
기울기의 합이 0이라는 거. 그래서 얘까지도 알고 계신 게 좋아요. 왜? 얘가 내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각의 이동 부선의 x축 또는 y축의 평행 또는 수직인 조건은 뭐냐? 두 각을 이루는 직선,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 0이다. 이 정도까지 알고 가셔야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좀 특이한 애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그리고 만난대. 그때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어떤 상수를 곱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L, 얘가 M이라고 하면 L과 M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단 얘는 뭐가 될 수 없다? M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 똑같은 비를 더한 다음에 다른 상수를 더해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고 계신데 요거까지 잘 안 나와요. 근데 요 형태는 알고 계셔야 돼. 왜?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서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금으로 오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고 마지막 한 3, 4년 전만 해도 뒤지게 많이 나오던 건데 세직선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입니다.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첫 번째, 세직선이 전부 평행하면 돼요. 뭔 소리냐? 이러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결국 거의 안 나오겠지. 세직선까지도 필요 없어. 두 직선만 평행하면 돼. 이렇게 이 상태면 절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세 번째, 두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죠.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난다.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딱 지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요렇게 문제를 거의 대부분 냈거든요. 그때 애들이 이제 학원에서 많이 배워서 거의 외우다시피 풀어.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평면을 6개로 나눈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래가지고 요 두 상태를 요걸로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2점. 직선의 방정식이고, 자, 포인트 몇 개가 있어요. 기울기 숨겨놓는 거, 찾는 거, 2점. 탄젠트, 위치관계. 근데 위치관계 하나 추가된 거 수직. 그 다음에 정직거 플러스 신발끈 사선. 그 다음에 각의 등분선.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요게 2장이고 이 정도까지 내용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해서 일단 어디까지 풀면 되시느냐, 유제로 좀 나눠서 볼게요. 양이 좀 돼서 33초까지 푸시고 43이요, 33이요. 33. 그리고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먼저 끝냅시다. 그렇게 할게. 끝나서 하려고 안 되네. 이제 마무리하시고 기본 연습 문제. 오늘 남은 시간이랑 내일까지 해서 해오시면 됩니다.